네, 오늘도 특이점 아지트에 모여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정말 반가운 분이 오셨어요. 네, 정말 반가운 네. 분이죠. 네. 아,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셨나 궁금하기도 네. 하고 참 여쭤볼 게 많은데 근데 이분이 나오셨다는 건 오늘 이야기 어떤 주제겠구나 감이 좀 잡히더라고요. 아, 저도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한 후 11년 된 아마리 미호라고 해서요. 네, 일본 사람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네, 어서 아유,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미호 씨,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조재령이라고 하고요. 이주민센터라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후원과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마리 미우님은 작년에 시민제작자 1기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또 2기로 활동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오, 네. 아, 진짜. 아니, 저희가 사실 한 2번, 3번 정도밖에 안 뵌 건데도 뭔가 느낌이 너무 친근하세요. 이제는 그냥 뭐. 가족 같아요. 우리 그냥 네. 친구. 예, 예. 네, 친구 네.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었습니다. 겨울에는 좀 쉬었는데 봄이 와서 그 후에는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또 어떻게 2기까지 네. 또 활동을 하게 되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계속 제가 생각도 못했던 주제로 많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네. 이번에도 많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주민센터 친구의 우리 조재령님. 그럼 두 분은 오늘 처음 보시는 건가요? 직접 뵙는 거는 처음인데요. 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저희 단체가 그 생중계를 맡고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제가 그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아. 그때 미호님이 출연을 했었어요. 아, 그 오. 행사에서 공연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낯이 있죠. 편집을 하면서 계속 돌려봤습니다. 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러면서. 아, 초면이시고. 네, 맞아요. 저는 연예인 보는 느낌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아니, 아, 그렇게 오늘- 되는군요. 오늘을 기회로 해서 이제 두 분이 친해지셔가지고 뭐 같이 영상도 찍고 뭐 협업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니, 조재룡님께서는 그 이주민센터 친구가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네. 2012년에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인 윤영환 변호사님께서 대림동에 이주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또 선주민과 우리는 이제 선주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선주민과 이주민들이 함께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올해 이제 10년이 됐죠. 오. 예,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변호사분들이 구성이 되고 또 시민 활동가들이 합쳐져 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비영리 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진짜 외모가 되게 비영리적으로 생기셨어요. 아니 굉장히 푸근하고 항상 정말 환하게 웃고 계신데. 선함이 배어 있는 그 얼굴, 선함이 배어 있잖아요. 예. 아, 그런 의미로. 비영리. 좋은 의미로. 네. 좋은 의미로. 맞아요. 숙제 받는 느낌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먼저 어떤 영상일지,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한데, 첫 번째 이제 조재령님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시민단체의 일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네.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를 하루의 단위를 빼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 그럼 뭐 바로 만나볼까요? 네. 보시죠. 아침에 대림역 8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은 좀 추워요. 덥거나. 빨리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실로 올라오죠. 내레이션의 주인공은 아니신 것 저는 우리 같아요. 자체가 좋아요. 왜냐면 변호사분. 내가 아, 지각한 네. 게 티가 안 나니까. 이 대림동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동포 분들이 좀 문 많이 열고 오실 것 같은데. 에어컨이나 네, 주변에는 난방기를 뭐 켜죠. 중국 동포들 일이 바쁘면 바로 컴퓨터 네. 켜고 일을 하고 아니면 이제 커피를 내리죠. 오전 시간은 보통 그냥 연락 돌리던가 메일 못 쓰는 거 봤던가 가끔 이제 점심시간 안에 끝내는 급한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일을 오전 중에 하죠. 근데 아무래도 뭐 다양한 분들이 찾아주실 것 같은데 소통은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영어 업무는 모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언어권에서 오신 분들은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통역자분들이 계시고 네. 또 저희가 별도로 또 9개 언어의 전문 통역자분들이 와. 상근하는 또 다 별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은 오전에 회의가 2개 있었어요. UBR,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회의가 있었고 최근에 실태조사하고 법률 지원하기로 한 사례들 뭐 어떤 건지 설명하고 점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대응 소위원회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밥 먹고 들어오면 여유 있으면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바쁘면 들어와서 바로 또 일하고 이렇게 생긴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점심 먹고 와서 10년이요. 소개 준비했던 거 그동안 이제 거쳐가신 분들 임장 이런 거 많으실 것 받고 같아요. 네. PPT 만들고 생각해보면 보통 상담은 오후에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상담 잡힌 거 있으면 상담도 하고 아, 이게 전화 상담이 영상으로만 갑자기 봐도 오면 뭔가 전화 상담을 바쁨이 하고 좀 느껴져요. 사실 그러다 아니 보면 아마 그날 영상 해야 찍어서 될 더 그랬을 거예요. 아, 그럴 수도. 못 네.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밥을 먹고 더 하든 아니면은 집에 싸들고 가든 계속 가져가서 일을 하죠. 상담 문의가 사람 몇 밖에 얼마나 없다 들어오는 보니까 편인가요? 작년 한 해 기준으로 보면 네. 저희 센터에서만 688건이 들어왔고요. 1년에 네네. 많네요. 엄청 많은데요? 그리고 네. 저희가 서울시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 네. 서남권 글로벌 센터라는 곳이 또 별도의 어. 대림동에 있어요. 거기까지 합치면 1년에 12,000건. 아, 엄청 바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와,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아,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지만 주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예를 들면 아까 688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주민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형사 사건들이 가장 비중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비자라든지 출입국이라든지 관련된 그 국적법이라든지 관련된 출입국 관련된 사건이 그다음이고 임금 체불이라든지 관련된 노동 사건 그리고 이혼, 가정 폭력, 이주 인권, 이주 아동들 인권 네. 관련된 가사 사건 요 정도의 이제 순서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아주 간단한 법률 문의라든지 네. 뭐 의료 관계, 부동산 관계 다 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 다산 콜센터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 진짜. 아, 실제로 이주민들의 다산 콜센터랑 마찬가지신 거네요. 네. 와. 아무리 사람이 몇 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앉아서 화면만 네 쓸 수 있는 분밖에 안 것도 계신 아니고 거예요? 상근은 외근 나가는 4명이고요. 교육자료 준비하기도 하고 교육을 하러 연계되신 나가기도 하고 분들이 또 네. 도와주시는 사실 분들이 계시고. 그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바빴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저희 센터 송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둘밖에 없기도 하고요. 변호사가 법률 위주로 하는 단체인 것 치고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해요. 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것. 예를 들면 저희 3월 달에 2주 동안 거의 이사만 한 것 같아요. 청소만 하고. 윤여원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할 말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한 종류의 일들, 행사라든지 사업 정리라든지 총회 준비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터지면 그러면은 더더욱 법률 상담이나 법률 연구나 이런 것들이 막 밀리는 경우도 있고 3월 말까지 내야 되는 연구 보고서에 초안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제가 해야 될 분량을 토마토 하는 그 보고서 말인가요? 아, 네, 일부 목차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괜찮아요. 다 그런 거죠. 아, 뭐. 저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AI가 하는 거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저분들도 오시고 싶네요. 뭔가 하실 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양한 매체에서 출연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저희 짧게 봤지만 네. 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네요. 아, 근데 네. 이 다들 본인이 하시는 일에 진심이 느껴져요. 뭐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러니까. 그 진심이 전해지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미호님은? 네. 저는 이주민으로서 정말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게 정말 고맙고 네. 마음이 든든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알고 계시진 않으셨어요? 네. 저는 근데 활동하니까 이름은 알고 있었고 근데 내용은 몰랐어요. 근데 저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많은 이주민들이 이런 단체에 대해서 더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네.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좋긴 한데 일이- 그럼 일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인원 보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홍보가 제 담당이기 때문에 아. 홍보를 잘 해야 더 많은 이주민분들이 찾아오고 네. 또 그러게. 저희가 이제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제 책임이 많아요. 걱정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알려야 또 후원도 많이 받을 수 그렇죠. 있고 또 더 많은 인원도 확충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럴 텐데요. 맞습니다. 네. 음. 오늘 좀 너무 많은 과제를 안고 가시는 것 같아서. 네. 아니 근데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예, 분명히 또 많은 분들이 알게 될 거고 아, 그렇죠. 홍보를 하시는 거죠. 홍보가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예, 예.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 뭐 법률 상담 외에도 뭐 행사 같은 것도 있었고, 네, 네.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센터에서 어떤 활동을 또 많이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세요. 최근 이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해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들을 거의 못했어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저희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과 함께 교육과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가 이름을 붙인 거는 이제 투소푸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진로 상담도 하고 문화 체험도 하는 그런 공간도 별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고 또 하나는 오늘 미혼님도 나오셨지만 네. 우리 사회에서 아직 그 이주 인권에 관련돼서 나아갈 길들이 숙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연대 활동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라든지 아니면 성명서를 낸다거나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네. 그런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조재룡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주민에 대한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대가 어떤 인권이라든지 민주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었고 네네. 그 이후에 제가 프랑스하고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이주민으로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거기 워낙 많은 다인종들이 다민족 네. 출신들이 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격이 없이 어울리는 모습들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프랑스에서는 제 아들이 거기서 태어났었어요. 그러면서 그 임신, 출산, 육아의 그 과정 속에서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전혀 차별 없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겪는 거를 제가 그 혜택을 받으면서 네. 이게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그때 거기 계신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끼리 차별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너무나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일상이나 우리 제도 속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었는데 마침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재 대표님이 이런 단체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들어오게 됐죠. 좋아하는 원하는 또 일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네. 보람도 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떨 때 더 크게 느끼실까요? 제가 직접 상담이나 소송을 맡은 이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서 상담했던 분이나 소송했던 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실 때 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네. 보람을 느끼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후원 회원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오. 그때 보람을 느낍니다. 맞아요. 이게 그렇죠. 왜냐면 센터 자체가 후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후원자분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가 너무 감사하죠. 이런 후원을 하는 게 어떤 마음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특히 최근에 생각이 나는 분들은 저희 아까 이주 배경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새롭게 좀 꾸몄는데 비품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게시물로 뭐 시계, 쓰레받기 뭐 이런 것들 필요하다 쭉 올렸더니 이제 많은 후원자들이 하나하나씩 자기가 요거는 내가 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네. 사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또 스포츠 용품을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매년 수천만 원 상당의 스포츠 의류하고 와. 용품, 뭐 신발 이런 것들을 매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난민이라든지 네. 이런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전달해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와.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라고 맞아요.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근데 뭐 이 법률적인 문제 외에도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편견, 뭐 그런 차별 같은 고충을 겪고 뭐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차별이라든지 혐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저희하고 직접 만나서 상담까지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참. 아쉽게도 우리는 아직 차별이나 혐오 발언으로 어떤 법률적인 제재나 처벌을 받는 정도의 이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나 예를 들면 뭐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어떤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의 외모가 어떠어떠하여 어느 나라 사람처럼 닮았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비하나 뭐 혐오나 차별의 의식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피식하고 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오 하고 어떨 때는 하하하 하고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 내가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우아할 때에도 사실은 그게 이제 부러움 비슷한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깔깔 웃는 것도 차별일 수 있다. 이런 것 정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만큼 온 것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죠. 네네, 네.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네.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옆에서 고개를 엄청 많이 끄덕끄덕 네. 하시면서 지금 들으셨는데 네. 이주민으로서 직접 많이 또 겪기도 하셨을 거고 주변에서 얘기도 많이 들으실 텐데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까요? 혹시 아까도 말한 듯이 그 외모가 달라서 외모에 대한 성입관을 가지고 네. 뭐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 뭐 직접 뭐 네, 그 쳐다보거나 많이 쳐다보거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그 돈 많이 벌었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갑자기 네, 친구도 아닌데 이야기 느닷없이. 네네 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여성분한테는 그 얼마냐고 얼마 있으면 나랑 사귈 수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네,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너무 힘들다고 해요. 네. 저는 외모는 똑같지만 그 말하면 좀 바로 금방 알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역시 많이 쳐다보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좀 힘들어요. 네. 직접적으로도 불편함을 느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친절하시고 네. 네,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래도 역시 가끔 그 일본이랑 한국은 역사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일본에 대한 그 안정 감정을 저한테 직접 네, 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 좀 힘들어요. 네, 슬프기도 하고. 네네네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애꿎은 데서 그러니까 뭐 그냥 괜한 개인일 뿐인 화풀이를. 건데, 네. 네.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근데 그런 경험을 하시면 진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좀 불편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좀 만난 사람을 만나면 좀 긴장하게 돼요. 많이. 말로 그 오해를 부를 수 없으니까 거의 다 그냥
네, 참고 지나갑니다. 음. 또 큰 오해를 받으면 싫어.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문제는 대화로 또 풀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네. 얘기한 사람들에게는 또 대화가 통하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영리 단체 친구를 도우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가 하면 네. 또 세상에는 간혹 가다가 음. 또 그렇게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이렇게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럴 때 정말 명확하게 내 음. 의사를 다 이제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제 언어 소통이 어려운 가운데서는 그게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주민들이 소통하는 거를 좀 어렵게 좀 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가요? 언어가 역시 제일 힘들고요. 그렇죠. 네. 그 인간이랑 인간, 그 사람이랑 사람을 원활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교과서에 안 나오는 그런 언어들이 그렇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밥 먹으러 가자라고 누군가가 말했을 때 나는 바빠요. 안 가요. 라고 하면 너무 뭔가 차가운 사람이고 신뢰하는 사람인데 어떤 문화적으로 네네. 맞아요. 근데 참 지금 약속이 있어서 죄송해요. 다음에 같이 가요. 라고 한국 사람이 말하면 뭔가 원활하게 부드럽게 가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몰라서 네, 사실 한국어가 음. 진짜 어려운 게 저도 맞아요. 어려움을 느끼는 게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앞에만 들어서 몰라요. 끝까지 네네네네. 들어봐야. 네.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맞아요.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해요. 우리도 가끔은 파악이 안 될 때가 그럼요.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거 이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더 그렇죠. 네네. 그럴 수 있죠. 이런 문제로 센터에 찾아오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 법률적인 사건들이 사실은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나 언어적인 것들이나 비법률적인 것들하고 다 입체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임금 체불의 문제로 상담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모욕적인 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 예. 가정폭력이나 이런 아동 인권이나 이런 것들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늘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센터에서 어떤 하는 활동이라던가 네네. 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또 강의를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이주 인권 관련돼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나가고 있고요. 또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나가고 계시고 또 로스쿨에 앞으로 법률가가 될 법조인이 될 사람들에게도 이 이주 인권에 관련된 이주 법률에 관련된 것들을 강의를 나가고 있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대림동에 직장을 옮겼다라고 하니까 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이게 첫 마디예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말. 도대체 뭐길래 대림동이 괜찮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림동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아마 예상은 좀 했지만 네. 그렇게 거의 예외 없이 괜찮냐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농담이기도 하고 네. 어떤 거는 또 약간 걱정이기도 한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놀러 와. 센터가 여기 영상에 보셨다시피 아늑한 분위기에 있어서 오면 센터도 구경시켜주고 네. 그리고 역 근처에 맛있는 음식점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밥도 사줄게. 그리고 또 그 영화에서 무섭게 표현됐던 그 시장터 나하고 같이 가자. 가보면 우리 옛날 모습 그대로고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24시간 한밤중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 번만 걸어봐라. 5분만 걸으면 완전히 생각 바뀔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다가가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것을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그게 다 잘못은 뭐 선입견이 네, 있어서 편견인 거죠. 그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뭐 모든 곳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일부분들의 지식을 매체라든지 뭐 이야기로 듣고 사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편견과 그런 말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다름에 대한 이해를 좀 맞아요.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보빈 씨랑 저랑도 그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네. 틀림이 아니라 이 다르다는 걸 저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를.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틀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두 번째 네. 영상을 봐야 되겠는데요. 네. 미호님, 아마리 미호님 영상이 좀 기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언제나 그래왔듯이 신나는 음악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아, 역시. 역시.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노래의 보컬 녹음 제가 하는 순서가 미리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우아우아 노래가 어떻게 완성됐는지 그 과정을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노래 탄생 와. 과정에 대해서. 네. 제목이 우아우아예요? 네, 아, 우아우아우아 지구인의 오. 행진이라고 오. 해요. 그대 어디에서 왔나요? 또 말을 주나요? 무슨 피부색을 가졌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살아가요. Whoever you are, wherever you live. 그대 어떤 신을 믿나요? 함께 기도할까요? 그대 어디에서 살고 싶나요? 원하는 대로 말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Whoever you are, wherever you live. 나하고 같이 노래 나오셨다. 나오셨어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이거하고 노래 만드는 거는 사실 둘이서 노래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지. 우리가 가능한 거는 그래도 부부니까 요렇게 해보자라고 한 게 내가 요렇게 해보자라고 한 거랑 뭐 반대라든가 부딪혀 그럼 또 싸우고 뭐 이렇게 되죠. 그렇긴 한데 부부끼리 싸우지 않아도 곡을 쓴다는 거 원래 자기랑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나마 부부끼리 싸우니까 더 힘을 합쳐서 싸울 수가 있는 거야. 인스피레이션을 서로한테 주기도 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곡 쓰는 방법이 그런 건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좋네요. 그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나요? 무언가 그 사랑을 가로막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행복하게. 근데 음악이 굉장히 신나네요. 네. Whoever you love. 뮤직비디오도 와. 많은 사람들 그대를 둘러싼 많은 이유들 모두 함께 살아요. 진짜 다양한 분들 참여를 하셨네요. Whoever you are, wherever you live. 가슴속에 한가득 하고픈 말 묻어둔 그대여. 근데 지금 이렇게 모여서 소통하실 때는 어떤 언어로 소통하세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다 한국말로 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막 즐기시는 게 느껴져요. 막 네. 신나게. 네. 진짜 딱 축제 느낌이 난다. 아이들도 그렇고, 정말 귀여웠어요. 아이들도 진짜 즐기는 게 네, 신난 게 느껴집니다. 꼭 들어볼게요. 예,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마리 미호님의
우아우아 지구인의 행진. 네. 예, 정말 잘 봤습니다. 아, 근데 이 의미도 있는데, 일단은 그 멜로디와 가사 너무 꽂혀요. 중독성이 있어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뭐라고요? 잠깐만. 그 리듬이 아니었던, 그 음이 아니었는데.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일단 어쨌든 너무 신난다. 예, 네. 이건 정말 인정. 맞아요. 네. 아마리 미호님 영상은 좀 보는 사람들을 좀 기분 좋게 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매력이 있어요. 유쾌한. 네. 아, 진짜. 아무래도 좀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계셔서 그런지 좀 뭔가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안 맞는 분은 딱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남편분이. 한 분이 계셨고 대부분 이제 마음 맞는 분들이 보여서 굉장히 화기애. 그러게, 네.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이때는 이주민들이 다 한국에 계속 있고 예전에 만난 친구들인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음악 하는 사람들인데 그 음악 활동도 전혀 일이 없어지고 그렇죠. 한국 뮤지션들도 일이 없어진 그런 상태였는데 이주민들은 더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작업을 하니까 네. 다들 너무 신났고 네, 힘이 많이 합쳐서 그게 네.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조재령 형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저렇게 여러 지역에서 여러 출신들이 만나가지고 한국이라는 땅에서 저렇게 만나서 하면 얼마나 이 생활이 네.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또 되죠. 힘이 되고 맞아요. 그렇겠어요. 너무 네, 좋아요. 네. 그럼 영상에 나오신 분들 다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같이 활동하는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라고 하는 단체, 그 단체의 기획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만났어요. 예전에 이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이주민 그리고 선주민 같이 하는 네. 그 밴드가 있었어요. 네. 네, 지구인 뮤직 밴드라고 하는 오. 밴드인데, 아.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나, 그리고 노래를 같이 하는 노래팀, 네, 거기 있었던 친구. 그리고 그 친구들이 소개해준 친구들. 네,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친구들이 거기서 네. 만났어요. 네. 근데 이전에도 미호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또 해주신다면. 네.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는 어디에 있든 당신이 누구든 예술을 원한다면 예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 권리가 있다라고 네. 하는 모토 아래서 활동하고 있어요. 네, 같이 예술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 이주민, 선주민 같이 예술 활동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네. 그럼 이주민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한국인 분도 있으신가요? 네네, 맞아요. 주로 대표로 활동하는 분이 2명 있는데 그 2분은 영화 감독이고요. 그리고 네, 다른 예술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러면- 미호님은 언제부터 거기서 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2016년에 그 밴드 때문에 오래되셨네요. 활동으로. 네. 네. 그럼 그동안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거예요? 네.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파경 예술인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퍼포먼스 팀을 만들어서 선주민, 이주민 같이 그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서울 이주민 예술제라고 하는 무대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그것을 만드는 게 그 과정이 계속 재미있고 같이 하는 것이 너무 신났습니다. 그러면 네. 이주민과 선주민과 함께 했던 게 그때가 이제 처음인 건가요? 네, 저는 뮤지션들이랑 만나서 같이 하는 기회는 가끔 있었는데, 근데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이랑 만나는 게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영광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네네. 같은 이주민은 다른 예술가들이랑 같이 만나는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네. 근데 이 예술적인 부분은 그 이주민들끼리의 교류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다른 문화를 좀 엿봄으로 인해서 그렇죠. 뭔가 또 영감이 새로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못 했었다면 이제는 좀 풀렸으니까 네. 같이 또 협업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꾸며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민과 선주민들과도 같이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조재령님께서는 네.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너무 좋죠. 제가 능력과 체력이 부족하여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아쉽 그럴까요? 나중에 그런 무대 만약에 생긴다면 네. 또 알려주시면 또 홍보해주시고. 아니 서로 이제 교류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네, 것 같네요. 네, 멤버 한 명 찾았습니다. 바로 네. 든든한 멤버 한 분을 또 그러니까요. 찾으셨네요. 네네. 그러면 혹시나 그 이주민 분들에게 좀 실수하기 저희가 쉬운 것들이랄까 이런 건 좀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이주민도 선주민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의 영상 워크숍에서 그 안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주민 만남 설명회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있으니까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괜한 적대감을 또 가지고 있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이주민과 선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활발해져가지고 네. 서로 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그렇죠. 예, 같은 인간으로서 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네. 그런 소통이 원활해져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재령 님도 네.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방금 이야기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모두가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관점이나 어떤 단체의 관점이 완전히 옳다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비난을 받지 않을까, 오해를 받지 않을까, 내가 뭔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을까라는 조심하는 현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할 때도 나는 진심은 이런데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내가 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고 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포용력을 가지고 저것의 그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진심은 무엇일까를 보면 약간 옛날 방식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좀 포용력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변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의지와 의사가 있거든요. 네. 대부분 분들이. 그래서 말할 때나 들을 때나 서로 같이 교류하면서 발전해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서로 발전하면서 지금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이게 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좀 서로 그러니까 경직돼 있다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열려 있는 그런 이웃의 마음으로 너무 다른 눈으로 볼 것 없이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미호님이 또 하시는 일이 너무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음악으로 우리가 언어가 꼭 그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안 돼도 음악으로 충분히 또 사람들이 어울리고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더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모두는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가족이시잖아요. 이제 뭐. 네. 굉장히 친근하고. 아니 나중에 한번 남편분도 뭐 같이 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자, 오늘 이제 두 분과 함께 우리 이웃 이주민 이야기를 나가봤는데, 이주민으로서 또 이주민의 친구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고 이웃이에요.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을 서로 찾으면서 같이 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두 분 다 음. 궁금합니다. 일단 미호님, 네, 어떻게 네. 되실까요? 저는 영상을 올해도 아까도 말했듯이 새로운 것을 많이 도전하고 그리고 네. 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짓고 싶어요. 그리고 음악은 새로운 음방을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새 있습니다. 음반. 와, 네. 언제쯤 몇 월 달에 네. 계획이신가요? 올해 안에는 올해 안에. 완성하자라고 아, 지금 하고 그렇군요. 꼭 신인영상 특이점에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저희가 그때 굉장히 날씨 좋을 때 작년에 이제 라이브로 들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야외에서. 나오면 한 번 또 꼭 나와주셔서 같이 라이브로 들려주세요. 있습니다. 네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조재령님도 앞으로 계획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상 작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률 사건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쉽게 좀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네. 영상 작업을 해서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한국에 살고 계시는 이주민들의 너무 그 어려운 사정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 있는데 그분들의 평범한 삶과 꿈에 대해서 저희 이주민센터에서 조금 시리즈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고 네.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해야죠. 네. 아니 근데 네. 곧 하실 것 같아요. 네. 음. 궁금합니다. 네. 이주민, 우리 주변의 이주민 분들의 평범한 그런 하루하루들, 네. 잘 또 담아주시길. 아니 나중에 또 담아주셔서 네. 한 번 더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두 분이 또 하셨잖아요. 두 분의 협업도 네. 또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협업하게 되면은 또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네,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시민 제작자와 시청자가 소통하는 시간 왓챠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정말 잘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하는 것이라고 전 생각했어요. 성공회대 37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16일 성공회대학교 세천연관 앞에서 성공회대학교 세천연관 지하 1층에 마련된 성중립 화장실인 모두의 화장실 준공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두의 화장실은 정말 말 그대로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데요. 기존의 화장실은 성별 이분법적이고 성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공간이고 그리고 비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공간인데 이곳에서는 성별을 따로 구분하지도 않고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그리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정말로 성별, 나이, 장애 의무,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인종 모든 것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넓고 1인용 화장실이라서 사용하기 편리한데요. 약간 집에 있는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일부 사람의 무게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을 단순히 생각을 하려 장애인이 꼭 필요한 화장실을 생각해요. 무게 화장실처럼 상하야 무슨 매우 함께 연계해요.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써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표지판을 해두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음성 안내가 나와서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튼에는 점자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점자를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보시면 계단이나 턱이 따로 없고 간단하게 경사로로 작게 경사로가 되어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가기 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이나 아동의 경우 혹은 이제 어르신의 경우 그랬을 때 샤워기로 몸을 씻어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샤워기도 설치해 두었습니다. 비상벨이 이곳과 이렇게 두 군데에 있습니다. 비상시에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넘어졌을 때 누르는 용도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발목 위치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이 세면대를 설치한 이유는 요새는 생리컵을 쓰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생리컵을 쓰는 여성들이 피를 버리고 또 씻을 때 저기까지 넓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여기 옆에 바로 설치해 두었습니다. 지지대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역시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동과 양육자가 편안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기저귀 교환대까지 설치해 두었습니다. 최초의 화장실이 지어진 성공회대학교 1호 모두의 화장실이 전국 방방 곳곳에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브로마이TV 김현주였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오는 봄이 되었습니다. 파란 하늘까지 더해져 어디든 쏘다니고 싶은 계절이네요. 서울 서초구의 양재천에 나왔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벚꽃놀이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양재천에는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곳 양재천에 무료 자전거 세차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작년 3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자전거 세차 서비스인데요. 지난해에는 3천여 명의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자전거 무료 세차 서비스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압 고온의 스팀 세척기를 이용하는 친환경 사업으로 지난해 유럽 최고의 환경상인 그린애플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겨울에 태어났는데요. 봄맞이를 해서 앞으로 자전거를 자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또 바람도 좋고 또 스팀 세차까지 하고 나니까 기분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스팀 세차는 첨가제와 스팀이 같이 나오면서 묵은 때까지 깔끔하게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서 참 편리합니다. 브러쉬로 하기 힘든 곳을 세차 전문가가 스팀의 압력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새 자전거로 만들어줍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재천 영동일교 남단에 있는 양재천 근린공원에 자전거를 가지고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별도의 예약은 필요 없으며 서초 구민이 아니어도 가능하답니다. 다만 전기 자전거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겨울 동안 자전거가 많이 더러워졌었는데 세차를 언제 해야겠다 했는데 마침 서초구에서 좋은 세차 무료 서비스가 있다고 알게 돼서 한번 처음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런 게 있는 거 알았으면 더 자주 왔을 텐데 예, 앞으로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초 구민뿐만 아니라 강남구, 송파구, 동작구 등 인접 주민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용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 98% 이상이 세차 서비스에 대해 만족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표시했습니다. 요즘 한 25대 정도? 예. 주말에 많이 옵니다. 예. 좋아하겠네요, 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좀 만족감이 좀 있으시죠? 예. 좋은 일 하십니다. 아이고, 뭐 구청에서 하는 건데요. 이곳 외에도 서초구의 자전거 세차장은 사당역 13번 출구에 있는 사당역 자전거 수리센터에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자전거 세차 외에 방배역과 사당역에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 서초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세워놓았던 자전거 타기 전에 무료 자전거 세차 서비스 한번 받아보세요. 코로나로 지친 마음까지 뻥 뚫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쉽고 정확한 뉴스를 방안까지 전해드리는 SSHBC 뉴스룸 서비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988년부터 사용해온 시흥오동 주민센터. 비좁은 내부와 노후화된 시설에 많은 주민이 불편함을 겪어왔는데요. 시흥오동의 수건 사업이었던 신청사가 완공되어 드디어 주민에게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설계 당시부터 많은 우려가 있어 왔는데요. 실제 모습은 어떤지 신청사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곰 기자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시흥오동 주민센터 신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새로운 주민센터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이번 달에 준공식을 마치고 주민들에게 개방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적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로 주민센터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통해 복합 청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비롯하여 공유주방, 공연장, 체력단련실, 강의실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특별히 시흥오동은 옛 시흥 행궁터가 있던 곳으로 이를 전시하는 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정조가 능행 중 하룻밤을 묵었던 행궁이 시흥 행궁이었죠? 네, 맞습니다. 현재 시흥오동 주민센터 신청사 앞이 시흥 행궁터였고 이곳에서는 매년 10월경 정조 능행길 재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아카이브실이 1층에 마련되어 있고 6층에 전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주민들을 찾아가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자료 화면 중에 민원실이 1층이 아닌 2층에 들어선 것으로 보였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시흥오동 주민센터 신청사에 조금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은 도서관, 공유주방을 1층에 둠으로써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한 점과 더불어 그 규모면에 있어서 주민들 간의 이견이 있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쟁점화되었던 것인가요? 네,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바로 그 두 가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주민센터의 규모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아유, 커요. 너무 커. 아, 이거 주민센터가 아니라 구청인 줄 알겠어요. 뭐하러 이렇게 크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세금인데 아유, 너무 낭비하는 것 같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이 공간을 주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크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접근성 있게 운영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금천구 10개 동의 주민센터 중 가산동 독산 1동 주민센터의 연면적이 더 크고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독산 2동 주민센터와는 비슷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탓에 건물이 더 웅장해 보여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SSHBC 뉴스룸 서비스의 곰 기자였습니다. 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넓게 지은 만큼 많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네요.
2만 제로 전유 저만 2만 전 2만 9천 원에 3년 미칩니다 한 개. 여만 제로 전 만육 저만 전구 전 2만 전 2만 2천 원에 7번 한 개. 총장을 작업시키십니다. 자, 한 개. 자, 5만 가차입니다. 자, 2개. 많이. 많습니다. 한 개. 4만 2요. 큰거 작업시키기 한 개. 4만 원. 제노 저만 4만 원이요. 자, 한 개. 양 많습니다. 4만 제노 저만 5만 6만 6만 2천 원에 조절. 자, 사장도 한 개. 4만 제노 저만 4만 6천 원에 간판. 중고 큰거 한 개. 6만 제노 전유 3만 원에 11만. 중고 양 맞습니다. 3만 원. 자, 낚시바지. 자, 한 개 사과봅니다. 4만이 5만 전 5만 전 6만 원에 3원. 자, 한 개. 4만이 3만 원에 다음 보상. 자, 10개짜리 사과봅니다. 2만 원에 원. 랑사기 한 개. 6만 제노 저만 전 TBS